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관여돼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때 사건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9월 5일 날인가 아침에 어느 신문 기자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빨리 와라. 오늘 아침에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와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되게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이제 뭔 일인지 갔더니 그 전날 9월 4일 날 문화일보의 사진 기자로 계시던 김선규 기자님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가을 스케치를 나갔다가 우연히 이제 UFO를 찍은 거예요. 찍을 때 이제 보면은 여러 커트를 찍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이걸 내자고 봤더만 하늘에 뭐가 얼룩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사진인데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그걸 얼룩을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 UFO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원래 신문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속보가 중요하니까 다른 언론 매체 기자들 다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이제 했는데, 그때 갈 적에 아마도 지난번에 나와서 인터뷰를 저보다 먼저 한 그 서종환 현재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소장님이시죠. 그분이 당시에 한국 UFO 연구협회의 조사 부장이었고 제가 연구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같이 불러서 그 자리에 갔고, 근데 문제는 원래 그런 UFO 사진을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30-40분 안에 뭔가 결과를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게 뭔지 신중해야 되는데 또 시간도 굉장히 없고, 근데 마침 제가 잘 보니까 그날이 좀 비교적 맑은 날이었는데 하늘에 솜털구름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그 비행체가 구름 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그날 하늘에 구름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예상하고 그걸 근거로 거리를 또 추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뭔가 찍혔고 이제 UFO라는 얘기를 그때 했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한국 UFO 연구협회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전날에 UFO를 목격한 분도 있고, 또 그날 새벽에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엄청나게 밝은 불덩이가 저수지를 환하게 밝히면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두 분의 낚시꾼, 그런 목격 보고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였냐, 9월 4일 날 1시쯤인가요? 네. 그때 청주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서 초등 훈련기를 몰고, 그러니까 훈련을 담당한 그 교관이 비행 중에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은 앞에 다 보내고 자기가 뒤에서 쫓아가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계룡산 근처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운석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걸 이제 목격을 했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게 운석이 아니라 바닥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추더니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날아와서 밑으로 지나서 사라지는 걸 목격을 했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이제 공군 소령이었는데 인터뷰를 직접 했죠.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런 일로 만나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굉장히 엄격하고 좀 무서운 공군 조종사로 비쳤을 텐데, 그날 봤을 때 그분은 굉장히 막 당혹스러워서 세상에 못 볼 걸 본 거죠. 그런 표정, 아직도 그게 생생하고요. 그 내용들을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지도하고 그다음에 계산기 뭐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지형지물을 잘 아니까 그 지도에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시간을 잰 거야. 그래서 한 15초 정도 걸렸다고 하고, 그걸 자로해서 재고 척도를 해갖고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괴 비행체의 속도가 음속의 한 7.3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타고 있던 그 프로펠러기는 대략 지상에서 한 1km 정도. 그리고 그 비행체는 추정컨대 한 중간쯤이니까 지상에서 500m에서 날아갔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에서 큰 속도로 빨리 가면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소닉붐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또 없었고, 자기도 그 위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목격자가 그분 단독이었다는 거.
그 내용을 제가 그때 방송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때 터뜨렸어야 되는데 그분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좀 조심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예정보다 한 보름 늦게 영국으로 갔고, 근데 영국에 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막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9월 3일 날 동영상을 찍었는데 UFO가 하늘에서 떠서 가다가 분열돼서 이렇게 편대 비행하는 그게 이제 그때 동영상이 찍혔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UFO 웨이브라고 해요. 어느 지역과 어느 시간대에 UFO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1995년 9월 3일과 4일 사이에 한반도 상공에서 UFO 웨이브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리랑 TV 거기서 섭외가 왔을 때 외국에 이쪽에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의 아비 로브 교수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이제 세티 연구소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어서, 한 분은 세스 슈스탁이라는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존 거츠 라는 분인데, 둘 다 이제 그 세티 연구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 세 사람이 최근에 UFO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나름 선을 긋고 있었는데, 존 거츠라는 분은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과학지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과학계에서 비중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전문지인데, 거기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세티 계획 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UFO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 층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 근데 최근에 와서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된 때가 되지 않았나고 자기는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주 먼 어디선가에서 외계인들이 보내오는 신호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멀리 가서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 안에서 외계인의 어떤 흔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태양계 안에서도 이 우리 지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 바로 UFO가 그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UFO가 최근 나타났던 그 특성을 보면 일단 엄청난 가속도 상황에서 작동되고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99.9% 찬동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한 1930-40년대에 폰 노이만이라고 유명한 헝가리계 수학자인데, 어떤 외계의 지성체가 있으면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지능이 있는 기계를 아마 우주에다가 뿌려서 탐사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UFO가 바로 그런 쪽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30년 전에 그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나름 학문적으로 상당히 좀 그럴듯한 책을 내고 그걸로 이제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나름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UFO를 좀 잊고 살았죠. 자, 이러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다시 책도 쓰고 이쪽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냥 막연한 어떤 호기심,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와서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도달한 게 아니냐.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UFO 하면 이것들이 사진에 찍히거나 동영상 찍혀도 감질나게 보여줄 듯 말 듯, 또 시간도 뭐 되게 짧게 기껏해야 뭐 몇 초에서 몇 분 해서 없어지고 다시 재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존재라 이건 좀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미 해군과 관련돼서 드러나는 상황은 그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일단 2004년 니미츠 핵 항모 사건에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 저들이 자기 존재를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던져줬다. 그들의 수준이면 레이더에 안 잡힐 수도 있고 적외선 카메라에도 안 잡힐 수도 있고 눈에도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그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뭘 자꾸 나타나서 보여준다. 뭔가 앞으로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나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